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경제가 박살나고 힘들어지게 되면 복지도 줄어듭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경제가 박살난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앞으로 어려지긴 하겠죠. 여기저기서 어려진다는 말 나오죠. 그리고 여러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좀 대한민국 안 좋아요. 특히 대한민국이 부채가 많아요. 개개인마다 부채가 많아. 쉽게 말해 빚 있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부동산에 대한 빚이 많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동산 빚을 감당하지 못한 생각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 빚 있는 사람도 많아요. 돈을 모으지 않은 사람도 많아. 가장 경제 위기가 오면 힘든 사람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고 빚만 있는 사람. 왜냐?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 버는 게 힘들어져요. 돈 버는 게. 일자리가 감소하죠.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긴커녕 오히려 내려갑니다. 일거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안 모여요. 돈이 안 모이고 거기다 물가도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고정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돈을 모으기 더 힘들어요. 돈을 모아본 적 없는 사람은 돈 모을 생각 못하고, 그리고 빚 있는 사람은 갚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내 월급이 오르는 게 아니죠. 월급은 그대로죠. 특히나 빚이 있는 사람은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갚기 더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나라 경제 힘들어지면 가장 힘든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서민들은 대다수가 가진 게 없어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으면 무조건 힘들어져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돈 쓰고 다니는 분들, 좋은 자동차 모르는 사람들, 여행 가는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다. 그분들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지금 보면 뭔가 비싼 차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대출 받아서 이제 여행 간다거나 물건 산다거나 하는 사람도 많아. 후회하실 분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제가 어려우면 나라에서 하는 조치 중에 하나가 복지를 늘리는 게 아니라 복지를 줄입니다. 보통 나라 경제 어려우면 쓸데없는 돈을 줄여요. 기업들도 이제 쓸데없는 돈을 줄이겠죠. 투자 같은 거 안 하고 긴축 재정하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쓸모없는 사람, 필요없는 인력을 감축하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음식을 안 사 먹어. 그러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집을 못 사겠죠. 그러면 지금 아파트 거래가 안 되겠죠. 왜냐, 일을 해야 갚아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을 못 하는데, 소득이 감소하는데, 이자는 올라가는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지금 집값도 비싸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도 어려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복지를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에 돈을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 했는데, 나라에서 주는 돈은 검은 돈입니다. 검은 돈. 좋은 돈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나라에 대해서 땡겨놓고 받을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우리 세금을 냈으면 냈지.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앞가리 못하니까 나라에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입만 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똑바로 살겠습니까? 똑바로 살 생각이 없죠. 그래서 경제가 힘들어져도 인간답게 살아야 돼. 인간답게. 근데 앞으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자본주의 사람답게 사는 거는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돈에 구애를 안 받으려면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산이 없으면 돈에 구애를 많이 받고 이것저것 새어나가는 것들이 많은 거잖아. 근데 이 새어나가는 것들을 막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인간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생계형 범죄도 많이 늘어납니다. 생계형 범죄. 원래 같으면 이제 이런 물건 같은 안 훔치고 나쁜 짓을 안 한 사람인데 사람이 사는 게 극도로 힘들면 이성이 마비가 돼요. 평소에 이성적이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뭐 수도 전기 끊기고 월세 밀리고 빚 갚으러 계속 전화 오잖아. 그러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제 아무리 이제 이성적이었던 사람들도 짐승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먹고 살기 위해서 수상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좀 사리분별 똑바로 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주변에 앞가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좀 재정적으로 안 좋다. 좀 제대로 똑바로 살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좀 멀리 해야 돼. 가까이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뭔가 내가 복지로 지원받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나라가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와달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돈 받는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손 벌린 사람도 많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얼마나 빚잔치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부채가 많으면, 얼마나 부채가 많을 동안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요? 전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나라에 구제해달라, 도와달라, 복지 좀 퍼달라,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학과 출신인데 예전에 대학에서 들었던 말이 생각나네요. 교수님 말,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복지 예산을 감축합니다. 이거 듣고 다른 길 선택했습니다. 왜 요즘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여자분들 이제 혼자 살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많으니까 여성 지원하러 가는데 이게 제일 말이 안 돼요. 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무조건 찬성이야. 그분들한테 돈 나가는 건 아깝지 않아요. 뭐 장애인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형편에 사는 분들, 뭐 미혼모 분들, 그런 분들 도와도 돼요. 그런 분들 더 도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돈 나가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근데 그냥 독고 여성 지원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지 멀쩡하잖아요. 그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은 가리지 않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나이 찼잖아. 결혼 못하면 이제 혼자서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젊은 시절 뭐 했습니까? 젊은 시절 돈 벌 수 있었고 시간 있었잖아요. 그 시절을 허투루 보내놓고 자신들이 인생을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답이 없으니까 도와달라. 그럼 도와주고 나면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본인 같은 사람 도와주면 수많은 어떤 독거노인분들, 장애인분들, 그리고 뭐 좀 결손가정,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도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도움 안 받으려야죠. 이제 여자라고 해서 봐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자기 때문에 나라에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대한민국은 각자도생 사회가 될 겁니다. 각자도생이 뭡니까? 각자 스스로 살기를 도모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누가 도움받을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은 분들은. 내 인생에서 뭔가 벌어진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결해야 된다. 누구의 도움을 바라면 안 된다. 내가 살면서 발생한 모든 일은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각자도생이에요. 이거는 남자만 그렇고 여자는 아닌 게 아니에요. 남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기꺼이 각자도생을 살겠다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그 마음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뭐 남자라고 해서 혼자 사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나이 먹어서 복지 같은 거 안 받을 생각을 해야 돼. 부끄러운 거야. 본인 인생을 제대로 안 살았다는 증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누구한테 복지를 퍼줄 만큼 여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 꼬라지 보고 그런 말이 나옵니까? 본인만 힘드니까? 아니죠. 전 국민이 다 어려움 있고 본인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라에 뭔가 지원받을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는 좀 마음을 달리 먹어야 돼요. 지금 돈을 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돈을 쓸 때가 아니에요. 돈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그 문화 같은 것들에 돈을 쉽게 쓰면 안 돼. 제가 봤을 때 여행도 지금 가면 안 돼요. 여유가 없는 분들은. 그리고 자동차도 함부로 굴리면 안 되고요. 카드도 사용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경제가 지금보다 안 좋아지면 먹고 살기 힘들었을 경우로 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일단 많은 기업에서 희망퇴직 해가지고 직원도 내보낼 거고, 그리고 좋은 직장은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노는 사람 많아지고, 물가는 올라갈 테고, 물가 올라가니까 돈 오는 사람은 굉장히 또 버티기 힘들 테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이 이제 은행 경비로 넘어간 사람도 많을 테고, 그러면 이제 이혼율도 높아지고 결혼하기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돈 없는 분들은 계속 이제 이자 압박 시달리고요. 이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본인이 지금 돈이 없다, 모아놓은 게 없다, 직업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 보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이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 버는 돈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이 뭐 지금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적어도 내 인생에 뭔가 큰 시련은 없어야 되지. 내가 뭐 부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돈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궁핍이 진다거나 나락으로 가는 일이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경제가 안 좋아져도 잘 대처하고 잘 존버하고, 남들은 뭔가 자빠지고 힘들어지더라도 나는 스스로 잘 견디고, 우리 위기를 기회로 좀 삼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어. 들을 사람만 들으십시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힘든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 근데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뭔가 이제 자동차도 굴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속 알맹이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기를 잘 대비해서 속 알맹이를 꽉 차게 채우세요. 자산을 계속 채워요. 마이너스 자산을 채우지 마시고 플러스가 되는 금융자산을 많이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